여러분, 요즘에 쿠팡 그로스로 돈 벌었다는 얘기 되게 많죠. 쿠팡에서 알아서 배송도 해주고 고객 CS도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쿠팡 그로스 배우겠다고 한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배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절대 쿠팡 그로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쿠팡에서 처음 물건 팔아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돈 벌려다가 오히려 엄청나게 손해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쿠팡 그로스는 내가 물건만 소싱해서 쿠팡 그로스에 입고시키기만 하면 나머지는 쿠팡이 다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CS도 할 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기만 하면 상당히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초보자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로켓크로스를 하려면 일단 상품을 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놓는다는 말이죠. 거기서도 꽤 많은 돈이 지출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광고를 꽤 많이 해야 돼요. 로켓크로스라는 것이 그냥 상품만 입고 해놓는다고 다가 아니라 내가 입고를 해놓은 그 상품을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판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벌기 전에 이미 내가 써야 되는 돈이 꽤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초보자한테 그렇게 꽤 많은 돈이 있을까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쿠팡에서 위탁 판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탁 판매로 월 500만 원 이상 정도 벌면 그 돈으로 쿠팡 그로스에 들어가서 상품도 사고, 그 다음에 광고도 돌리면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단계가 있어요. 내가 초기 자본금이 별로 필요 없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위탁 판매로 시작한 다음에 거기서 월 한 500만 원 정도 이상을 벌면 그걸로 쿠팡 그로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쿠팡 그로스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쿠팡 그로스에 적합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수중에 자본이 충분해요. 그래서 월 500만 원 정도는 계속 내가 트라이를 할 수 있다. 내가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월마다 들어오는 현금이 어느 정도 개런티 돼 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쿠팡 그로스를 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광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하셔야 됩니다. 광고라는 영역도 굉장히 깊고 넓은데 내가 쿠팡 그로스를 할 때 광고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돌릴 수 있다. 내가 성과도 좋다. 로아스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쿠팡 그로스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부분은 쿠팡 그로스를 아직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초보자라면 그로스 말고 위탁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또 위탁 판매라고 무조건 쉽냐? 아닙니다. 일반 위탁이라고 하면 상품 소싱, 뭐 썸네일, 상세 페이지, 그리고 심지어 광고까지도 잘 해야 물건이 잘 팔려요. 저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 저는 실력이 없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판매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이건 심지어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너무 쉬워요. 바로 브랜드 위탁 판매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브랜드 위탁이라고 해서 단점이 없겠습니까? 단점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브랜드 위탁의 최고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들이 되팔이라고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브랜드 위탁은 초보자가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비웃음을 듣는 것보다 돈 자체를 버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중에 돈이 없으면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 친구들, 이런 소중한 관계들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뭐 위탁 판매하면 뭐 쿠팡이 뭐 계정 정지시킨다는데요? 맞습니다. 쿠팡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제3자 개인정보인데요. 제3자 개인정보를 위반했다고 쿠팡에서 정지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저런 자잘한 이슈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쿠팡에서 계정을 첫 번째 정지를 먹으면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재발방지 확인서 쓰면은 대부분 풀려요. 그리고 똑같은 사유로, 즉 다시 말하면 제3자 개인정보 위반으로
두 번째 정지를 먹으면 그 계정은 영구 정지가 됩니다.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영구 정지예요. 이 영구 정지를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굉장히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쿠팡에서 계정 정지를 먹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쿠팡 위탁 판매자들이 얼마나 정지를 먹는지 제가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자, 쿠팡에서 위탁 판매를 했던 1000여 명, 수강생 수가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1000여 명 중에 정확히 23명이 쿠팡 정지를 먹었어요. 헐, 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2%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2%의 확률로 진짜 내가 운이 정말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분들은 그냥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2%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그 분은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분일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한 2%의 확률로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구정지가 아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악의적인 사람들이나 업체가 일부러 막 신고를 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한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놨고 이 사람들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은 취소하거나 주문 이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저희도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계정이 막히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대처해 나가면 사실 거의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단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순간 저한테는 그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왔던 내용들의 장단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맞는 것들을 잘 선택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랜드 위탁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다면 제 채널 홈에 오셔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